나이가 들면서 자주 가게 되는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아지는 노년에는 병원 단골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야 어디가 아파도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지만 나이가 들면 감기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건 약봉투만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약봉투를 절대로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약봉투를 꼭 모아 놓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봉투를 버리기 전 이것부터 하고 버리세요. 함부로 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사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드시고 계신 약은 몇 가지나 드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복용하는 약 가지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한 움큼씩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약은 질병을 치료하려고 또는 더 악화되지 않게 하려고 복용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병을 치료하느라 복용하는 약이 몸에 해를 입히지는 않을까요? 해롭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느라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 환자 중 0.32%, 약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통계 자료에도 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매년 5만 건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약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고 사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약은 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약은 질환을 치료해 병을 낫게도 하지만 독으로 작용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중풍, 아토피 이런 만성질환에 쓰이는 약은 대부분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약을 복용하면서 병이 악화되는 걸 막아주는 증상 완화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복용해야 되는 약으로 인해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담아주는 약봉투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봉투에는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약봉투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이유를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직접 겪었던 이야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남편은 올해 5월쯤 축농증으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왔습니다. 그 약을 딱 한 봉지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니 토하기 시작하더군요. 밤새 15번 이상 토하고 나중에는 나올 게 없으니 구역질만 계속 하더군요. 병원에 다시 갔더니 항생제 부작용이라고 하면서 다시 처방해 줬는데 그 약은 괜찮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며칠 전에 또 이가 아프다고 치과병원에서 처방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더니 지난번처럼 또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생제 부작용이 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가서 다른 약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때 먼저 번 토했던 약봉투를 보관해 두었다가 가져갔다면 토하느라 고생 안 해도 되고 이중으로 병원비와 약값이 안 나갔겠죠. 그래서 약봉투는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환자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약봉투다 이겁니다. 혹시 나는 부작용이 없으니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 약봉투에는 다양한 내 정보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약봉투가 복약 지도와 영수증 계산서 역할까지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약봉투에는 환자 이름과 조제일, 약 투여 방법, 처방전을 발행한 병의원과 의사 이름, 약을 조제한 약사, 조제 약품명, 약제 모양, 주의사항, 약정보 이런 정보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봉투를 각종 증빙 서류로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봉투에는 약을 처방받은 사람의 개인 정보와 약제 정보가 담겨 있어서 약봉투로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약봉투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의 질환 정보와 건강보험, 병의원 방문 이력까지 다 알아볼 수 있는 게 약봉투라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복용하는 약이 많은 경우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 약봉투에 그대로 담아서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약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 복용 후 부작용과 상호작용을 체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처럼 부작용이 생겼던 경험이 있을 때도 그 약봉투를 보관해 두었다가 병원 갈 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약봉투의 환자 정보로 진료하는 의사는 빠르고 정확하게 환자의 건강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또한 약봉투를 보관해 놓으면 다른 질환으로 아파서 병원 갈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가 전에 이런 약을 복용했었다든가 지금 이런 약을 복용 중이라는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서 진료와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또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병이 빨리 나으려면 환자의 아픈 정보를 의사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의사에게 아픈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의사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꼭 얘기해야 될 증상을 잘 기억해 두어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다가 정작 해야 되는 얘기를 못하면 의사는 환자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다른 질병이 있어서 복용하고 있는 약도 꼭 알려야 될 정보입니다. 이럴 때 복용 중인 약봉투만 있으면 언제 어떤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지 다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얼마 전 중고 김치 냉장고를 구매한 분이 김치 냉장고 밑에 붙여져 있는 1억 1천만 원을 발견해 그 주인을 찾느라 세상이 떠들썩했었죠. 재미있는 건 자기 돈인 것 같다는 사람이 10명이나 나타났다는 겁니다. 1억 1천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김치 냉장고의 돈 주인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약봉투였다는 겁니다. 처방받은 약봉투에다 메모를 해서 현금에 붙여 놓았는데 그 약봉투 정보를 토대로 현금 주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주인을 찾고 보니 안타깝게도 이미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1억 1천만 원을 잃어버리셨다는 또 다른 분들도 얼른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봉투에는 내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갈 때 정신이 없어서 약봉투 챙기는 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럴 땐 휴대폰으로 미리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놓으면 약봉투는 챙기지 않아도 되죠.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데 적합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환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환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빠르게 치료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약봉투 사진을 찍어 놓는 건 어떨까요? 약봉투에는 내 정보가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약봉투가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약봉투는 절대로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